반갑습니다. 비생TV 동방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상대방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삶이 참 평등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적 혼란과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의 화살이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 비하로 인한 우울증이나 심한 경우 자살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해서 단순히 나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나은 부분이 있다면 분노하고 그저 잘 사는 사람이면 악당 취급하는 맹목적 박탈감 수준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계층이나 낮은 계층을 상대로도 존재하는 게 상대적 박탈감인데 이 또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수평폭력의 형태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우리의 삶이 불평등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진화 과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천재로 태어나거나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정치인 중에 20대에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30대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각자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빛의 생명나무에서는 모든 영혼은 각자의 진화 과정을 가지고 영원히 이수해야 할 프로그램 속에서 이번 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에 맞는 이번 생의 삶을 기획하고 세부적인 흐름과 사건들을 빈틈없이 만든 이후에야 우리는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는 본방송 시청이 훨씬 재미있고 실감나듯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담겨있는 삶의 대본을 다 알고 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체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에 대하여 너무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든 삶의 여정에 있다면 아마도 전생에 그 반대의 삶을 살았거나 미래에 반대의 체험이 예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은 각자 영의 크기와 밀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프로그램도 다르게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평지에서 하다가 좀 더 자신감이 생기면 산악 코스를 달리고 더욱 강한 사람은 철인 코스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은 아무런 대본 없이 연극 무대에 뛰어든 배우처럼 그렇게 자기만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삶을 펼쳐가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상황은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공평하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끝없는 윤회를 통한 영혼의 진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삶이 불공평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틀, 즉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에 새겨진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번 삶을 통하여 나는 어떤 체험을 할 것인지 이것에 의해 각자 영혼이 가진 프로그램에 따라 이 매트릭스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혼에 새겨진 빛의 매트릭스를 가진 영혼들은 사물의 본질을 왜곡 없이 인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삶 속에서 사랑과 긍정의 에너지가 많으며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상황 속에서 중간적인 위치를 좋아하고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약간은 어두운 면을 가진 사람들은 중간계 매트릭스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의 매트릭스를 가진 사람을 예로 들면 흥부와 놀부 중에 흥부는 빛의 매트릭스를 설치하고 태어난 경우이고 놀부는 어둠, 즉 물질 매트릭스를 설치하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성향이 강하고 물질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력이 매우 강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도 상당 부분 어둠의 매트릭스에 해당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을 향해 가는 방법이 이 매트릭스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매트릭스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을 통한 영혼의 진화 과정에 최적화된 혼의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결과가 바로 여러분의 지금의 성격과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성격과 성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낙담하거나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화에 최적화된 설계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불평등한 이유는 영혼마다 혼의식 매트릭스 구조와 프로그램이 달라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마다 카르마 내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인간은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의지를 구현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의식과 감정의 구현이 아주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높은 수준의 자유의지로 인하여 카르마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범한 결과로 영혼 간에 얽혀 남아있는 에너지 불균형 상태는 카르마를 발생시킬 당시에 의식과 일치하는 우리 몸의 장부에 설치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에너지장이 설치됩니다. 그로 인하여 성격과 의식에 다양한 문제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윤회하면서 삶을 만들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는 가속 페달에 해당하는 자유의지와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카르마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면 죄의 처벌로서 형벌을 받아 해결하지만 우주의 법칙에서는 카르마로 남게 되며 이것은 반드시 자신의 몸을 통한 육체적 질병으로 해소하는 것이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우리 영혼은 삶을 통한 다양한 에너지의 경험을 통해 진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카르마의 발생은 피할 수 없으며 자신이 지은 카르마를 기준에 맞춰 윤회와 환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여러분의 삶에 반영된 결과가 현재 여러분이 남들과는 다른 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이 남과 다른 독특함을 가지고 이토록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영혼마다 카르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영혼은 한 번의 삶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며 살고 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과거에 만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현재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다양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윤회하며 진화를 하는 것이
대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지구에는 약 80억의 인구가 각자의 전생 사연을 간직한 채 그 멍에를 짊어지고 80억 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재의 삶은 너무나 길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80평생에 한 번의 삶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내용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윤회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한 진화의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대우주에 펼쳐놓은 삼라만상 세상은 너무나도 광활하고 다양합니다. 윤회 시스템이 있기에 영혼은 창조주께서 대우주에 펼쳐놓은 삼라만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삶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윤회 프로그램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의 영혼의 진화 과정에 최적화된 인생 프로그램의 효율과 성능까지 고려하여 본인 스스로 선택하여 우리는 이렇게 연극 무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 없는 나의 현주소입니다. 이 바탕을 인정하고 우리는 현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영혼은 모두 본령의 차원과 고유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현 사회의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 개인들의 영혼마다 본령의 차원은 모두 다릅니다. 일반 영혼의 경우 6차원 1단계부터 시작된 영혼의 진화 여정을 거치며 단계별로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까지 생생한 체험의 현장을 살고 있습니다. 창조주로부터 받은 사고조절자에는 영의 고유한 진화 경로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영적인 독립성과 개별성을 가진 존재로서 고유한 진화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관계를 할지라도 서로의 본령은 다르고 각자가 독립성을 가진 영으로서 때로는 협력과 반목, 사랑과 화합을 경험하며 고유한 자신만의 체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가족관계 속에서도 각자의 고유한 프로그램 속에서 아파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마다 본령의 차원이 다르고 영혼마다 고유성과 개별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각자 처음 시작하는 흰빛 영혼은 그 영혼의 안정적인 체험을 위해 부잣집에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의 나이와 진화 단계는 모두 다릅니다. 영혼의 진화 단계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영혼이 흰빛 영혼이라고 하며 그 다음에는 은빛, 핑크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빛 영혼의 순으로 물질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노란빛 영혼이 되면 우주에서 오래된 영혼으로 12차원의 물질계를 졸업하고 우주의 관리자가 되기 위해 태극세계 14차원으로 진화합니다. 마치 학교 과정을 마치고 사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진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도 진화 단계별로 나이가 있으며 우주적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중에는 고유한 자신만의 기술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자신의 타임라인에 따라 자신의 우주적 신분 내에서 이 사회에 운반하기로 예정된 우주의 정보를 폴더의 형태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모형의 기계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타의식 창조 시스템은 내 느낌을 더욱 체계화하고 구체화시키는 역할과 어떤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과 논리적인 분석을 하게 합니다. 이 메타의식 창조 시스템은 젊은 영혼일수록 높은 효율을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메타 의식 창조 시스템의 최대치를 100으로 할 때 흰빛 영혼은 80%, 12차원의 노란빛 영혼은 50% 효율을 나타내고 14차원 빛의 일꾼의 경우 30%의 효율로 가동됩니다. 이것은 공정한 게임을 위해 젊은 영혼들을 배려하는 하늘의 마음입니다.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은 젊은 영혼들의 삶의 놀이터입니다. 젊은 영혼들을 배려하기 위해 오래된 영혼들은 대부분의 능력을 봉인하여 태어납니다. 이렇게 해야 젊은 영혼들이 어려운 세상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한 경쟁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세상에서 경험이 적은 젊은 영혼들은 좋은 부모 밑에서 부잣집 자녀로 머리까지 좋게 태어나야 고차원의 영혼들과 비로소 경쟁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영혼인 흰빛 영혼들은 그들의 프로그램도 감당할 수 있도록 짜여지며 영의 크기가 작을수록 자신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부잣집에 태어나 보호를 받으며 진화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영혼들을 배려하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게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주의 사랑이자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영혼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오래된 영혼이 삶의 난이도가 더 높은 이유입니다. 최소 12차원 이상의 영혼과 태극 세계에서 온 영혼들은 흰빛이나 은빛 영혼에 비해 영의 크기가 10배 이상 큽니다. 영혼이 크기 때문에 많은 정보와 높은 차원의 정보를 행성에 운반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영혼들은 영의 크기가 클수록 혼의 크기도 커서 다양한 삶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오래된 영혼은 경험이 풍부하고 난이도가 높은 삶의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기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혼들이나 고차원에서 온 영혼들이 게임 체인저와 문명 체인저 등 역할에 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젊은 영혼들보다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극도로 제한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엔진의 출력이 약한 차는 작은 장애물이라도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엔진의 출력이 강한 힘이 좋은 차는 자갈길, 진창길이라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혼들인 빛의 일꾼들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평범한 옆집 아줌마 아저씨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진화 과정과 인간의 삶의 프로그램에 녹아있는 대우주의 사랑이며 우주가 순행하는 원리이며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대우주의 법칙에 있음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혼은 각자 영혼의 그레이드에 맞는 영혼의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조건과 환경으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나이가 다르기에 각자의 경험과 진화 과정이 다르고 한 번의 삶 속에서 배우고 체험해야 할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젊은 영혼들을 배려하기 위해 불평등하게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젊은 영혼은 자신이 가지고 온 달란트와 자신의 차원에서 가지고 온 정보들을 세상에 펼치며
성공하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풍부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메타의식 창조 시스템의 효율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지도층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려면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들이 프로그램 형태로 입력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인간의 눈높이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진화의 과정에 꼭 맞는 영혼의 공부를 위해 최적화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그 무대에 꼭 맞는 의상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불평등해 보이는 삶의 단면을 마주하고 아파하며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도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거칠고 지쳐 있으며 자기 자신은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꽃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불평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자신의 삶에 지치고 힘든 쓸쓸한 그에게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힘든 삶의 현장에서 아파하며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영혼에게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빛생TV 동방박사였습니다.